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XRP에 대해서 2년 만에 최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큰 건지 아니면 XRP를 둘러싼 시장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신호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모은 XRP가 약 170만 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타 세력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물량을 채워넣었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4,100원 선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 4,200원 선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걸어놨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뚫느냐 아니면 뚫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4,600원 선 그리고 5,000원 선까지도 갈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아래 지지선 구간인 3,900원 선까지도 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력하면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매수세가 네트워크, 즉 실제 거래 활동과 같이 가는지 여부인 겁니다. 요즘에 나온 온체인 지표를 보면요. MVT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량 비율인 거고, 최근에 24시간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는 그만큼 활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단기 과열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매수세는 분명히 강력해요. 하지만 네트워크 활동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괴리감이 생기면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매수세가 진짜 구조적인 상승의 시작이라면은 결국은 4,500원 선 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은 지금의 매수세는 잠깐 반짝한 불꽃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몰빵도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게 결국에 살아남는 길인 거고, 매번 강조드리지만요,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한 방에 부자 되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지켜나가면서 길게 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XRP가 맞이한 4,500원 선 위쪽 라인에 대한 돌파 구간 자체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선이라는 거, 이 선을 넘어가지고 시간이 쌓여야지 진짜 반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가격은 오늘을 말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내일을 말합니다. 이 둘이 겹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4,800원 선 그리고 5,000원 선 넘어가면서 XRP 리플 10,000원까지 가는 그날 과연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 지금은 숫자보다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진짜 본질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단순하게 차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시선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들이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을 지켜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에어 차이나 측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 그 결제 수단으로 리플, 즉 XRP가 선택됐다는 점인데요. 단순하게 항공권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공항 환승과 전용차 서비스 같은 실제 여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어차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피닉스 마일즈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앞으로는 공항에서 환승을 하거나 도착 후에 전용차를 이용할 때 XRP로서 결제를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라는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항에서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이 정도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글로벌 결제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여행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들이 바로 결제랑 환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나라들을 오고 가면서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카드 결제도 승인 지연이나 높은 수수료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들 아마 다들 존재하실 겁니다. XRP가 본질적으로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본토 내부 암호화폐 결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 XRP 파일럿은 어디까지나 해외 이용객과 해외 서비스에 국한된 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내수 시장 전체가 열렸다라기보다는 먼저 해외에서 이런 가능성들을 실험해본다, 뭐 이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거대 항공사를 보유한 중국에서 XRP의 실제 사용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분명한 신호탄이겠죠. 이번 실험 자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공항 환승에서 시작된 흐름들이 호텔과 관광, 글로벌 여행 산업 전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암호화폐가 연결되면요, 포인트가 단순한 적립용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서 바뀌면서 그 활용폭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보다는 이런 사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는 겁니다. XRP가 단순하게 차트 속 코인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시장의 평가랑 심리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사례 자체가 XRP가 국제 결제 자산으로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던져볼게요. 만약에 다음 여행에서 마일리지 대신에 XRP로서 공항 환승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면 직접 한번 XRP를 써보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공략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스테이블코인 연구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한 연구 과제 같지만 그 속에는 달러 패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건데요. 중국 국가자연과학재단,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연구비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이랑 국경 간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 제안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흥미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국제 금융질서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중국은 이미 2021년에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가 있었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달라요.
특히나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쓰는 디지털 결제망이 만들어지면서 무역이나 해외 송금에서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고민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면 해외 결제에서는 위안화가 힘을 얻게 되겠지만 동시에 자본 통제력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국경을 넘나들 때 정부가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규제 속의 혁신입니다. 혁신은 하되 통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타이밍입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천재법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국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고요. 홍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발효가 됐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 결국에 이번 연구 지원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중국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칙 만들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선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요, 전 세계 금융지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리지 자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XRP 같은 자산들이 중립적인 연결고리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새로운 코인이 아니라 국가 간의 권력 싸움의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싸움은 더 거세질 예정이고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랑 리스크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과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경쟁 속에서 우리의 리플 XRP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은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면서 국제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근데 두 나라의 자산들 자체가 각각 정치 색깔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달러는 미국의 도구, 위안화는 중국의 도구라는 이런 인식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제3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바로 이쯤에서 XRP 같은 중립적인 브리지 자산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묶이지는 않으면서도 빠른 결제 속도랑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랑 기술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각각 자기 진영을 넓히려고 한다면은 그 사이클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바로 XRP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은 이미 ISO 20022 국제 결제 표준에 맞춰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죠. RLUSD 같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백엔드로 자리 잡겠다라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과 미국이 금융 패권 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중립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검증된 브리지 자산의 수요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시장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보 자체가 단순하게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달러랑 위안화 사이의 금융 전쟁들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들 속에서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연결고리라는 전략적인 가치를 다시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면 되는데 뭐하러 사고 팔고 반복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적당히 고점에서 팔아야지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효율적인 매매 방법은 각자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내가 현실적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찾으시는 건데요. 남들이 장기로 묻어두는 게 좋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시다 보면요, 결국에 4,900원이 왔을 때 팔 걸 그랬나, 괜히 안 팔았나, 이런 후회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매매랑 본인과 맞지 않는 방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맞지 않는 매매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결국에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한 걸 후회하고 불안해서 바닥에서 손절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생깁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였다면 메인 비중은 그대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는 게 낫겠죠.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심리적으로도 나는 이미 익절했으니까 여유롭다, 이런 마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시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장기 투자가 단순하게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장기만 바라보신다면 차라리 비트코인처럼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을 두는 게 맞겠습니다. 리플은 장기 보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포 구간이 자주 찾아오고요. 심리를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리플이 좋은 거는 사실이겠지만 시장은 단순하게 좋고 나쁨으로서 움직이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정책과 심리, 자금 흐름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분할로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최근에 안내드린 단기 고점 목표가는 전체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만 설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를 더 오래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원칙 매매였다라는 거고,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위해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8월 10일 리플 매수 타점을 3,850원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바로 체결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낮은 가격대에서 잡아가자라는 전략이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9월 1일 그 3,850원이 실제로 체결이 됐습니다. 낮은 단가에서 잡아둔 리플은 이제 단기 고점에 미리 걸어두시고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건강한 원칙 매매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장기 투자도 불안함 없이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끝도 없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요. 반대로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시장이 좋아질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